교수님들이 평소에 느꼈던 답답한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꼭 써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잘 잘 살펴보다 보면 교수님들의 의도가 느껴져요. 네, 안녕하세요. 레슨포 케아트 영영영 원장 이상민입니다. 지금 중요한 어떤 일정으로는 한예종 영화과 특별전형 이제 입시가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바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그 기출 문제를 해설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회과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과학을 갖다 붙이는 건데, 사실 예술과학이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토리 과학이란 거는 조금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은 좀 너무 MBTI가 NF야, NF. 근데 문제를 좀 해설하거나 기출을 볼 때는 TJ 성향, 특히 T 성향으로 좀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 기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일단은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FP라 가지고 감동, A의 선택으로 B가 감동받기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감동 받아버리는 거지. 이제 정서적으로. 막 스토리에서도 감동이라고 하는 걸 너무 정서적으로만 생각해요. 좀 감정적인 거 있잖아. 울고 뭐 이런 거. 근데 말이죠. 이 감동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예술과학, 스토리과학, 아니면은 뭐 TJ 이런 걸로 봤을 땐 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프로포즈하고 이런 것만이 감동이 아니에요. 결핍이 해소되거나 또는 내가 막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더 숭고하고 더 중요한 지점으로 가게 되거나, 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뭐 이런 것들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출 문제를 볼 때 한예종에서 이런 약간의 좀 트릭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이제 감동 이런 것들을 항상 나왔을 때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단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닌 다른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감동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플롯과 연결이 되는 지점이에요. 한예종 기출은 항상 예상한 대로 거의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 조건은 결국 스토리를 쓰는 과정을 보는 문제죠. 그래서 이번 그 기출 자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제시어가 되게 많아요. 공사장, 여권, 거울, AI, 편의점, 소화제, 유전자, 스마트폰, 유령, 사물함, 빙하, 별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조건을 적용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건을 적용할 때는 그냥 어떤 역할을 분명히 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조건은 공간적인 거예요. 어떤 조건은 이야기의 진행에 있어서, 어떤 조건은 캐릭터의 어떤 성격이나 캐릭터의 어떤 행동이나 사건 경력을 짚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좀 창의적인 발상을 좀 하려면 어떤 단어는 좀 이야기와 연결 지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플롯과 연결 짓거나, 또는 이야기를 좀 더 확대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시킨다는 건 어떤 지시적인 어떤 개념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 사물이 갖고 있는 본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창의적 접근을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이 지시적인 어떤 뜻이 있잖아요. 뭐 사물함이면 사물함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물체가 있는데, 그런 지시적인 걸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물함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또 그것이 어떤 스토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확장시켜서 적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창의적인 면에서. 근데 막 조건 4개 다 창의적이고 이러면 글이 산으로 가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있고 스토리에 중요하게 기능하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4개 정도의 조건이 나왔는데, 다른 어떤 그 단어를 중요하게 쓰면 좀 준비해 온 것 같은 티가 나고 그렇게 좀 공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조건 정도 나오면 이 조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건 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좀 주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좀 창의적 접근하는 게 좋다. 창의적 접근은 그 물건이 갖고 있는 1차적인 어떤 그 해석이 아니라 이야기의 어떤 전체의 구조를 좀 담고 있고, 또는 이게 그런 뜻이 있지, 맞아, 그런 의미가 있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레드 제플린 그 앨범 중에 코다라는 게 있다 했을 때, 코다는
그 악보에서 보면 이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게 반복되면서 시작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악보에 나오는 용어이긴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어떤 이야기와 연결줄 수 있잖아. 레드 제플린이라고 하는 어떤 밴드의 어떤 영혼, 역사, 그런 것들이 반복되기를 바라는 어떤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적인 걸 가져올 수가 있죠. 이야기와 함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플롯, 그리고 확장성, 이런 걸 주목한다면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남발되면 안 되고, 특히 한예종에서는 그런 좋은 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그런 거를 좀 중심으로 끌고 가면 과해지거든요. 느끼해지죠, 사람이 좀. 어느 정도 담백하게 여러분이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좀 평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개 이상 조건을 골라서 단어를 쓰는데, 이거 반드시 이제 면접 때 그 4개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또 어떤 의식의 흐름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이제 좀 핵심인데, 한예종 교수님들은 문제에서 조건을 낼 때 특징이 뭐냐면, 교수님들이 평소에 느꼈던 답답한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꼭 써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잘 잘 살펴보다 보면 교수님들 의도가 느껴져요. 그게 얼마나 싫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조건으로 만드실까. 이런, 저도 이렇게 가르친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게 이번 문제에도 되게 많습니다. 해설해볼까요? 일단 감동이라는 거는 좀 우스갯소리지만 FP로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TJ로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딜레마, 이거야. 딜레마라고 하는 걸 근데 너무 사전적으로 막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너무 그런 얘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딜레마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딜레마라고 하는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이 이야기에 있어서 주인공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주고, 근데 그 선택을 어떤 사건과 또 행동과 결부돼서 선택에 여러 영향을 주고,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구조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 딜레마라는 조건은 여러분이 좀 생각하는 딜레마의 여러 가지 너무 사전적으로 딱 정의 내려서 그 딜레마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딜레마가 뭔지, 누구는 그 결핍에 초점 맞출 수가 있고, 누구는 사건에 초점 맞출 수가 있고, 누구는 딜레마적 상황에 초점 맞출 수가 있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게 딜레마야! 뭐 이렇게 공격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떠보는 거지, 한예종이라는 학교는 틀렸어, 그거 딜레마가 아니야, 이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 보면 그 딜레마 안 썼다고 막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딜레마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정직한 글을 썼다면, 진솔한 글을 썼다면, 또 집중해서 썼다면 그 속에서는 어떤 딜레마적인 요소를 잘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딜레마가 있냐 없냐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뭐가 문제냐면, 잘 들으세요. 조건에 대한 해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딜레마냐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작용하느냐예요. 여러분의 글이 딜레마로서 끌고 가지느냐는 거예요. 그 딜레마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고, 그 딜레마 때문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 딜레마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의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학생들이. 1800자나 되는 긴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반드시 딜레마를, 여러분이 이야기에 어떻게 중심축을 두고 그 딜레마적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딜레마적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적인 능력으로서 중요하게 보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딜레마적 상황이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게 태반이지만, 좋게 봐줘서 나왔다 치더라도 그냥 끝나요. 나오고 끝나요.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좀 보충하는 게 현재 시제인데, 교수님들이 현재 시제라는 조건은 너무 느껴져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입시를 하시면서 교수님들이. 한예종 입시했을 때 급물이 자꾸 과거 해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야기가 자꾸 전개돼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일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밝혀져서 뭐합니까? 그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 5명 이내 1800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한예종 영화과 특별전형 문제가 좀 다소 평이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결국
스토리텔링 이 기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15년 이렇게 입시를 해보니까 한예종 입시를 한예종에서 글을 잘 쓰는 건 잘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쓰려고 하기보단 해선 안 될 짓들을 하지 말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해선 안 될 짓들이 뭔지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얘기하고 마치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번,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된 이야기를 좀 쓰세요. 그게 행동과 사건으로 볼 때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이 정도는 가야 돼요. 그걸 누군가는 뭐 기승전결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뭐 시작, 중간, 끝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그런 식의 어떤 시학이나 뭐 이런 플롯에 대한 이론적인 거는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이야기가 좀 전개가 되면서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앞 사건 때문에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 사건 때문에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에는 앞에 했던 선택 때문에 마지막 선택과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건 뭐냐? 단순한 구조의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졌는데 이제 깨어났어. 다 죽였어. 그러면서 대사로 설명하는 거죠. 잭슨, 뭐 6년 전에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를 죽였을 때 그 어린 꼬맹이를 기억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뭐가 해결되고 갑자기 뭐가 나오고 안 됩니다. 스토리는 전개되면서 계속해서 쌓여가는 능력. 요게 이제 학생들이 거의 잘 못 갖추는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반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는 과거로 들어가는 거죠. 행동하고 사건하는 건 없는데 자꾸 대사를 사실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대사는 여러분이 대사를 쓰면 굉장히 유치해져요. 여러분 대사 잘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사를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많이 실수하는 게 결말에서 되게 신경을 안 써요. 결말을 장면을 생각하면서 짧더라도 장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결말 이런 거죠. 학원식이라고 느낌이 딱 오는 글이 왜 그러냐면 결말에 이렇게 뭐 그들 위로 뭐 반짝이는 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끝나요. 이렇게 되게 단순한 하나의 행동이나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그러니까 결말이 없는 글을 많이 써요. 마지막 장면에 투자하십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지점이 A와 B 이 관계를 주잖아요. 이건 한예종 기출에서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자꾸 나오는데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한 게 A의 선택으로 B가 감동받잖아요. 이런 역할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한예종에서 항상 이런 관계적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A가 선택이면 A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선택을 하는데 이런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인공의 선택 때문에 진행이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수님들은 그 의도를 자꾸 노출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 문제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해, 주인공이. 주인공 선택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야. 그럼 B가 다 만들어낸 일이야. 이런 거 치명적입니다. A의 주도적 선택과 A의 어떤 행동 때문에 사건이 진행돼야 주인공인데 A는 하는 일이 없어. B가 다 해줘. 주인공의 선택과 주인공의 행동과 주인공의 사건과 주인공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주인공다운 건 반드시 주인공은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좀 성격적으로 볼 때 이게 I형 주인공 아닌 것 같아요. 이 형이 주인공인 것 같아. 뭐 자꾸 이렇게 들쑤시고 뭐 알아보고 뭘 자꾸 궁금해하고 뭐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